안녕하세요. 자전거생활 최용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길동에 위치한 오디파크에 제가 와 있어요. 오늘 온 이유는 메리다의 E-로드 3종을 리뷰하기 위해서인데요. E-로드라고 하면은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달린 로드바이크를 말합니다. 전기 자전거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생활차라든지 아니면은 미니벨로 형태라든지 고급 라인으로 가면은 MTB를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장르에서 주로 활용되는 게 전기 계통인데, 메리다는 그동안 이 MTB를 통해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해온 만큼 로드바이크에도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적용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메리다의 이 로드 3종은 사실 로드바이크의 프레임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자전거들이 아닙니다. 로드바이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성향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메리다의 이 로드 3종, 그럼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거는 메리다의 이 스컬트라 400입니다. 스컬트라 하면은 이제 메리다의 대표적인 로드바이크 라인업이죠. 그런 스컬트라가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해서 전기자전거로 돌아온 모델입니다. 이 스컬트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로드바이크의 느낌을 그대로 전기자전거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겠죠. 구동계로는 시마노 105 유압 브레이크 그룹셋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카본으로 해서 단가를 상승시키는 것보다 전기자전거인 만큼 전기의 힘을 믿고 알루미늄으로 해서 무게가 좀 늘어나더라도 편안한 라이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격대를 조금 낮추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컬트라 400은 기존의 스컬트라가 이제 풀체인지가 되었지만 그 전의 스컬트라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로드바이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로드 레이싱에 좀 이제 염증을 느끼시거나 아니면은 빨리 달리고는 싶으시지만 뭔가 좀 어필이라든지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로드바이크인 만큼 전기자전거라고 할지라도 13.4kg이라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라고 하면은 무게는 20kg가 기준이 되는 무게거든요. 그거보다 거의 7kg가 낮은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트렌드에 맞게 타이어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장착된 이 타이어도 32C인데요. 지금 여기 클리어런스 상으로는 거의 40C 이상의 타이어도 장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타이어가 두꺼워지면 그만큼 승차감도 개선되고 편안해지겠죠. 다만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겠지만 전기자전거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조향부의 디자인도 새롭게 개선이 됐는데요. 최근에 하이엔드 플래그십 자전거들이 풀 인터널 핸들바를 사용하면서 케이블링이 모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스컬트라 400은 하이엔드 프레임이 아닌데도 거의 풀 인터널 수준의 케이블 루팅을 보여주면서 깔끔한 콕핏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스컬트라는 로드바이크의 퍼포먼스를 놓치지 않으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분에게 어울릴 것 같네요. 105급의 로드바이크를 대표하는 기어비가 적용되었고 일반적인 드롭바 포지션으로 고속주행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이 로드바이크로서의 제 성능을 온전히 내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네요. 제가 몇 달 전 직접 운행해본 결과 오르막에서는 편했지만 오히려 평지에서 시속 30km 이상을 달릴 때 조금 힘들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건 순전히 법 때문이라 되게 아쉽네요. 로드바이크의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내면서 편안한 라이딩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자전거는 이 사일렉스 600 모델입니다. 사일렉스라는 모델은 원래 메리다에서 그래블용으로 출시한 모델인데요. 그 그래블 바이크를 또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달아서 전기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게 개발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프레임 형상 같은 거는 스컬트라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사일렉스 600에는 스컬트라와는 다른 기능적 특징이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로는 이제 구동계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요. 시마노 105가 적용됐던 스컬트라와는 달리 사일렉스에는 GRX 시리즈가 적용이 되었어요. 시마노에서 그래블 전용으로 출시된 그룹셋인데요. 그런 만큼 앞에 크랭크는 싱글 체인링, 한 장의 체인링을 사용하고 있고 뒤에는 12단. 근데 그렇지만 카세트의 범위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브레이크는 마찬가지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본 시포스트나 조향부의 깔끔함은 스컬트라와 동일하지만 핸들바에 플레어가 적용이 된 점, 또 포크와 리어에 짐바지를 달 수 있는 홀이 가공되어 있는 점이 스컬트라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스컬트라에도 리어렉은 장착할 수 있게 홀이 가공되어 있긴 합니다. 또 그래블 바이크인 만큼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죠. 바로 타이어의 크기와 타이어의 종류인데요. MTB에나 쓰일 법한 타이어, 노브가 달린 그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두께는 무려 47mm입니다. 그래블 바이크라는 어드벤처 장르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빠른 주행을 할 수 있게 하되
이렇게 타이어 폭을 넓히고 클리어런스도 넓혀주면서 승차감을 향상시키면서 험로드 주파도 용이하게 만든 그런 설계가 돋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모델 중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은 바로 이 사일렉스 모델인데요. 이 사일렉스 모델이 전기자전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았고 그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일렉스는 전형적인 그래블 바이크죠. 그래서 퍼포먼스보다는 승차감과 확장성에 좀 더 주안점을 둔 모습이고요. 포크도 스컬트라보다 두터운 것도 그렇고 타이어가 무려 47mm 타이어가 장착된 것만 봐도 험로주파에 굉장히 용이해 보이죠. 시마노 GRX는 40T 싱글 체인링에 스프라켓은 1142T라는 어마무시한 기어비를 보여주는 만큼 가파른 오르막에서 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 플레어가 적용된 드롭바는 공격적이면서도 편안한 자세를 유도해줘서 아주 편안하고요. 전체적으로 장거리 여행이나 비포장 도로 등 도로 여건이 안 좋은 곳을 캐주얼하게 달리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모델은 이 스피더입니다. 이 스피더는 이제 커뮤터 용도로 나온 모델인데요. 커뮤터라고 하면은 출근과 통학에 용이한 자전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도심에서의 활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선 두 모델과의 용도 차이가 명확한 만큼 이 스피더에는 구성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동계의 등급을 조금 낮춰서 가져갔지만 여러 가지 편의사항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앞에는 싱글 체인링이 적용되어 있고 뒤에는 스프라켓은 10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도심에서 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스펙이고요. 뒤에는 순정으로 짐바지가 달려있네요. 짐바지가 달려있어서 가방을 싣거나 뭐 여러 가지 짐을 실을 수 있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앞뒤 모두 팬더가 장착되어 있죠. 팬더가 장착되어 있으면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만약에 정장을 입더라도 빗물이 고여있는 길에서 옷에 이물질이 튀는 것을 잘 막아주겠죠.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게 플랫바로 설계가 된 것도 독특한 점입니다. 조향부의 깔끔함은 앞선 두 모델과 동일하고요. 이 모델은 이 스피더 400EQ라는 모델인데요. 이 EQ 모델에는 또 순정으로 리자인의 전조등이 장착되어 출고됩니다. 도심에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커뮤터 장르인 만큼 여러 가지 편의사항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일렉스 다음으로 이 모델이 구미가 당기네요. 이 스피더는 하이브리드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빠른 속도도 내면서 누구나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플랫바가 설치된 거, 짐바지와 전조등, 후미 등의 팬더까지 기본 장착되어 출고되는 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사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편안하게 출퇴근을 한다든지 가벼운 운동 정도를 생각하는 자전거 초보분들이라면 아주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모델은 프레임을 공유한다는 사실. 하나의 프레임에서 구성을 달리해서 세 가지 장르를 표현한 거죠. 나쁘게 보면 제조사의 꼼수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줄어든 R&D나 금형제작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렴한 퍼포먼스 이 로드바이크를 출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고요. 또 세 가지 전부 공통적으로 로드바이크의 성향을 어느 정도 띠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3종의 외형과 각각의 특성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전기자전거라는 사실이고 그에 따른 전기계통의 특성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사실 지금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 로드바이크에는 시마노도, 바팡도, 보쉬도 아닌 말레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에겐 생소하실 수 있죠, 말레. 하지만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는 브랜드입니다. 말레는 독일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으로 유명하죠. 지금 자동차 배터리도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전기자전거에 특히 로드바이크 쪽에 말레 X35 시리즈의 모터와 배터리가 상당수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레의 가장 큰 특징을 선 요약하자면은 배터리 완전 수납으로 깔끔한 외관, 상대적으로 낮은 최대 출력을 갖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로드바이크에 최적화된 모델. 그 이유로는 모터와 배터리, 기타 액세서리를 포함해도 3.5kg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 이런 게 있겠네요. 말레 X35가 장착된 자전거는 뒷바퀴를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전기자전거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만큼 프레임 디자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운 튜브에 길다란 배터리가 내장되는 타입인데 일반적으로는 탈착이 불가하고 나중에 수리나 교체를 위해서는 분리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충전은 비비실 위쪽에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모터의 제어는 36V 250W, 일반적인 350W가 아닌 250W가 들어갔고요. 배터리의 용량 역시 250W시로 일반 전기자전거보다 상당히 줄어든 모습인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페어가 아닌 와트시로 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용량으로 환산하면은 36V 6.94444 암페어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전기 자전거라면 이 용량으로 일반적인 성인 남자라면 약 50에서 60km를 갈 수 있겠지만 말레는 70km 이상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는 고속주행에 적합한 로드바이크의 특성과 말레 배터리의 높은 효율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레 X35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존재하지만 오늘 보신 메리다와 같이 완성차 브랜드의 이 로드바이크에는 디스플레이 없이 버튼 하나만 존재합니다. 버튼 하나만으로도 전원을 켜거나 파스 등급 조절이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면 되는데요. 말레 마이 스마트 바이크 앱을 전기자전거와 연동하면 전기자전거의 파스 등급 조절, 주행정보,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 역시 가벼운 무게와 쓸데없는 장착품을 최소화하는 로드바이크의 특성과 많이 닮아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메리다의 이 로드바이크 3종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바이크에도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장르에서, 그러니까 MTB, 생활차, 미니벨로 그런 거의 모든 장르에서 전기자전거 출시되었고 이미 이제 활성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죠. 그렇지만 로드바이크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시장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메리다에서 이번 이 로드바이크, 사실 엄밀히 말하면 로드바이크는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장르의 자전거를 한꺼번에 출시를 한 게 저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사일렉스와 이 스피더가이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탐나는 제품들인데요. 퍼포먼스가 중시되는 로드바이크보다는 어드벤처의 성격이 짙은 사일렉스를 타고 투어링 할 거를 상상해 보니까 아주 벌써부터 기분이 좋네요. 내년에 다가오는 시즌에는 여러분도 메리다의 이 로드바이크를 타고 출퇴근을 편하게 하든지 즐거운 여행을 다니든지 더욱 편하고 빠른 자전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전거 생활 최용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